안녕하십니까. 공단계 행정학 이형재입니다. 자, 2022년 공무원 시험 대비 커리큘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2006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13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여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 공부법 책도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하시는 고민들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험을 매번 공부하면서 늘 했던 고민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2022년부터 시험이 바뀌어요. 시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이 전문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싫으면은 굳이 선택을 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을 공부하시려면은 무조건 행정학, 행정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험 제도가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잘 차근차근 찾아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해야지 두려워할 수 없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더 빠르게 달리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행정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어요.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답을 찾아보면서 학습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아마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행정학 휘발성 강하다.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으면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보고 나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겪는 어떤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 경험 이제 해서 일도 해보고 이제 공부도 해보니까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추상적인 용어는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배려심이 많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듣고 적재적소 잘 도와주는 사건. 이런 사건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사람이 배려심이 있다는 게 기억이 잘 나요. 그런데 인간은 사건은 잘 기억을 하지만은 추상적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하면 추상적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행정학 행정문화에 연고주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 연고주의 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보면 한 달 후에 다시 보면 뭐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고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면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인사처리 있죠. 승진도 하고 금평도 받고 인사처리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원래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맞다. 인사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럼 찾아가서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뭡니까? 연고주의예요, 연고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게 연고주의지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데 그냥 행정 문화에 연고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사례로 다 표현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행정학계 내용들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는데 이제 저도 학생 상담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학생이세요? 대학생이세요?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하면은 물어보면은 이제 어떤 학생들은 사실 저 행정학과인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왜 저한테 제 죄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행정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행정학을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딱 기본서 읽고 내가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봤어. 문제를 잘 풀어봐. 근데 잘 안 풀리다가 매겨보면 팍팍팍팍 틀리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습득,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되냐, 이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행정학 기출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선배들이 얘기하던데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되지? 그러니까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옛날에는 서울시도 있었죠.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그 다음에 국회직도 있다던데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또 뭐 있지? 이건 뭐지? 경찰 간부, 경찰 승진, 해경 간부, 행정사.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10년치 하면은 수천 문제가 막 돼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지?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 지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 어떻게 선정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심화로 나눴습니다. 기본에는 뭐가 들어가냐? 일단 9급분들이, 9급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9급에 나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본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학습을 하면 일단 9급 시험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럼 심화에는 뭘 넣느냐? 7급에만 나온 내용들, 국회 8급에만 나온 내용들, 9급에 나왔더라도 10년에 한 번 나왔던 내용들, 이런 거는 심화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분류를 했고요. 아예 책 구성해서 따로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기본 과정 안에서도 이제 중요도가 있겠죠.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 있고, 좀 적게 나온 내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상중하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넣어놨으니까, 내가 뭐부터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확하게 분류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거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 과목뿐만, 행정뿐만 아닙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사, 국어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기도 하고, 회독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막 그냥 본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독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암기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 신행정학 처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처방적, 신행적, 처방적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로 그냥 공부를 하면은 기억력이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럼 처방적이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방적이다 이렇게 외워놔요. 근데 처방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처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죠? 처방전을 떠올려야 돼요. 처방전.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처방전을 받죠. 거기도 처방이 있잖아요. 그럼 처방전 왜 받습니까? 아픈 사람이 이렇게 약 먹으라고 지어주는 게 처방전이에요. 그럼 뭡니까? 처방적이다 뭡니까? 사회 문제, 사회가 아플 때 뭔가 대책을 제시해 주는 걸 처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방이 나왔다 하면 처방전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은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것도 이 기억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보면은 한 15%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면 89%가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방법에 따라서 맞추어서 암기를 하면은 암기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회독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회독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길게 공부하는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통 대학교 다니면 중간기말고사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는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도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이거를 또 단계가 있어요. 1년 동안 공부할 때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는 문제 풀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는 또 암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기간마다 또 완급이 다릅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 기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공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처음 공부하면은 시작을 하면은 의욕은 넘쳐요. 일단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책상에 앉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요 시점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요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